자, 그래서 2020년 BH의 흐름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포트 보니까 와, 이번 레포트는 좀 고르게 나왔어요. 그래도 좀 많은 거 찾아보니까 5월에 4개, 8월에 4개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6월에도 4개가 나왔네요. 이때 중요한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같이 확인해보는 작업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3월 저점 금액 12,150원에서 10월 현재 금액이 29,900원입니다. 요 현재라는 거는 10월 26일 기준으로 하는 건데요. 3월 저점 대비해서는 70.27%가 상승이 되었고요. 가격으로는 8,538원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상반기는 어려웠어요. 예, 상반기는 어려웠지만 그럼 하반기는? 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1월부터 4월까지의 흐름 같이 보도록 할게요. 1월 같은 경우에는 레포트가 하나가 나왔는데요. 2019년도 4분기 기준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YY 기준으로 43.9%가 하향이 될 거고, 컨센서스도 이와 맞춰서 9.4%가 하회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유인 즉슨 이제 수요가 부진해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북미 스마트폰은 YY 대비해서 3.3% 상승이 되었지만 OLED 채택 모델 같은 경우에는 22.2%가 역성장이 되었기 때문에 하회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OLED에 관련된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밀려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될 거야 했는데 안 됐네, 될 거야 했는데 안 됐네,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2020년도 영업이익은 YY 대비해서 66.4%로 성장될 거기 때문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북미 OLED 채용이 지금 확대가 되었다, 채용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2019년도는 어려워도 2020년도는 좋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월 한번 봅시다. 2월에는 이제 컨센서스가 나왔는데요. 19년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컨센서스가 조금 하회했어요. YY가 영업이익이 63%가 하락이 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게 북미 OLED 판매가 부진이 되었고 공급 물량이 연말에 좀 급감이 되었어요. 중국에서 당시에 우한 폐렴이 일어나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 안 좋은 악재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 공장 증설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반기에 4종의 신규 세트 전부 OLED가 채용이 될 거래요. 여기서는 4종의 신규 세트라고 했는데 이 4종의 신규 세트는 지금 최근에 나온 아이폰 요 4종이 전부 OLED가 채용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래 하반기는 좋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OLED 패널 출하량은 YOY 대비해서 91.6%가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OLED가 들어간 모바일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밑단에 있는 FPCB도 같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 FPCB가 OLED에 들어가는 FPCB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 폴더블 및 중화권으로의 공급 확대, 이제 수혜 업체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 스마트폰이 RF PCB 독점 공급 업체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RF가 뭐지? 많이 들어봤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RF PCB 같은 경우에는 RF 모듈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BH는 5G 관련주 아니에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이 RF PCB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안테나에 들어가는 RF PCB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신을 받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니 통신 받아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 5G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어요. 실제 기사에서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예. 근데 저의 입장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한 이유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S10부터 나왔던 갤럭시 폰 같은 경우에는 5G 폰입니다. 그러면은 그 5G 폰조차도 우리가 5G로 봐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저의 순수 의견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따라서 가는 경우도 있겠죠. 5G가 막 좋은 모멘텀이 나왔다 그랬을 때 가는 거는 솔리드라던가 아니면 다른 뭐 KMW라던가 이런 주들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럼 반대로 BH는 아니게 되는 거죠. BH는 어디에 따라 올라가요? 제가 아까 전에 그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BH의 흐름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 여기에서 과연 5G에 관련된 상승이 있었나요? 자, 물론 5G가 있긴 있었어요. 바로 요 부분 2020년도 4월인가 5월 여기서 퀄컴에서 BH와 DKT의 5G 통신용
MPI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게 승인을 해줬다. 이 관점에서 올라간 거는 이 퀄컴은 CPU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 핸드폰에 들어가는 CPU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밑단은 다른 사업들도 같이 하지만 보통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퀄컴에서 BH와 DKC에서 이 통신용 MPI 케이블이다. 이것은 5G 통신을 받기 위한 이 모바일에 들어가는 부품일 뿐이지 얘 자체가 5G를 만들어내고 받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5G 관련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기다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문가님들 중에서도 이게 맞다 틀리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 제 의견은 아니라는 거 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독점 공급 업체가 되었다라는 것, 이 독점이 들어간 것만으로도 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3월을 보겠습니다. 3월에는 두 개가 나왔는데요. 이 북미 고객사 OEM 업체 생산 차질로 인해서 상반기 북미 OLED 출하량이 또 하향이 될 거래요. OLED 관련해서는 좀 안 좋은 얘기만 나오네요. 어쨌든 이 북미에서 출하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출이 같이 내려갈 것이다. 자, 그리고 2020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출하량이 감소가 예상되지만 북미 스마트폰 업체 공급 실적에는 좀 제한적일 것 같다. 그렇게 막 큰 영향은 갈 것 같지가 않다. 당시 이때는 코로나로 엄청나게 큰 이슈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망을 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YOY 대비해서 60.4%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어요. 2분기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소비 심리 위축이 되었고 글로벌 스마트폰이 출하량이 제한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악재 오브 악재가 된 거죠. 코로나 때문에 공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스마트폰 출하가 많이 나오지 않게 되었어요. 여기서 더 악영향으로 소비자들의 심리가 위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4월 한번 볼게요.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81억 원으로 하향이 될 것이다. 역시 코로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중화권 그리고 국내에 출하량도 감소가 된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분기에는 더 안 좋아질 것이래요. 플래그십 스마트폰 수요가 불확실성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연간 실적이 예전보다는 더 낮아질 것이다. 17.6%가 낮아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어요. 그리고 동사의 이제 2019년도 매출액은 북미가 61%를 차지했고 삼성전자 향이 27%,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계절성에 따라서 이제 하반기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런 퍼센트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바꿔 얘기를 하면은 상반기 때 코로나가 터져서 스마트폰이 안 팔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왜냐면은 삼성전자는 S 시리즈를 내놓고요. 그리고 하반기 때는 노트 시리즈를 내놓는데 이 S 시리즈가 이 코로나 때문에 잘 팔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제 공짜폰 막 문자 이런 거 보면은 체감을 굉장히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상대적으로 애플을 보면은 애플은 하반기에 출시가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그래, 애플은 코로나 피해갈 수 있겠구나, 코로나 악재 피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2분기 삼성전자 플래그십향 물량이 지금 급감이 되었고 삼성전자와 그리고 애플의 전반적인 출하량이 하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은 기존에 우리가 이럴 것이다 라는 전망치 대비해서는 61%가 더 하향이 될 것이다 라고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죠. 코로나에 대해서 정말 직격탄을 받은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잠깐 보면은요, 매출 비율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자, 북미가 62%고요. 중화권이 지금 26%, 그리고 기타 국가가 12%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출하량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입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0만 개가 조금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애플, 화웨이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2 하반기 신제품의 예상 스펙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반기에는 이런 스펙으로 나올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런 걸 보고 유출본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카메라도 들고 그 다음에 OLED도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 5G죠. mmWave 5G가 들어가는
나는구나 라고 봤었을 때는 그러면은 mmWave 5G에 기용이 되어 있는 바로 이 BH가 수혜를 볼 수가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 당시 때만 하더라도 영업이익 전망을 보면은 2분기 때는 진짜 안 좋을 거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3분기 때는 좋을 거야, 그리고 4분기 때는 조금 안 좋을 건데, 나중 가서 이제 또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21년도에는 굉장히 또 좋을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포트들의 흐름이 그래요. 네. 자, 그래서 5월 보겠습니다. 5월에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역시 컨센서스 영업이익이 51% 하회가 되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는 61% 하회될 거다. 이거에 비해선 좀 나아진 것 같긴 해요. 북미 고객사양 물량은 양호가 되었기 때문에 이건 예상보다 괜찮았네 라고 했지만, 그래도 이제 중국 생산 법인의 가동이 저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생산이 많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소비 심리도 많이 떨어졌는데 생산도 많이 안 됐어,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주요 고객 스마트폰의 오더 컷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더가 지금 다 잘렸어요. 그 밑단에 있는 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하나의 악재가 코로나 때문에 신규 아이폰 모델 생산이 이제 한 달간 또 양산이 지연이 되었다 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더 안 좋은 얘기가 나오죠. 20년도에 연간 매출액 전망은 하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상반기 실적 부진,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 북미 플래그십 모델이 지연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 달 정도 지연될 수 있을 것인데, 요거는 제가 이따가 여기 세 번째 나오죠. 지연될 것이지 감소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매출이 이연되는 관점에서는 그래 나중은 좋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분기 영업이익이 하회가 되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공장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해서 일회성 비용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지금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6월엔 4개가 나왔는데요. 2020년도 삼성전자 수요의 부진과 아이폰의 일부 모델 생산이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적자가 예상이 된대요. 이제 OLED가 다 탑재가 되고 정말 전망이 좋아지면은 그 다음에는 더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여기서 좀 새로운 모멘텀이 하나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핸드폰 얘기만 나왔는데, 이제 EV 내, 그러니까 전기차 내에서 배터리 공간 할당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호 회로가 하드 PCB에서 FPCB로 대체될 수 있대요. 근데 이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대체가 되면은 2017년과 같은 기회의 전망이 올 것이다.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PCB라던가 FPCB는 이 규모의 경제상 많이 늘어나기는 조금 힘들다. 이게 한계가 있다. 그리고 핸드폰이라던가 이런 게 정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BH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 모델을 찾아야 된다. 이런 식의 레포트들도 있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새로운 물꼬를 트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특히 밑단에 있는 이 PCB라던가 FPCB만 만드는 부품회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이제 좀 보험적인 역할을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혹은 지금 이만큼 벌고 있는데 전기차 관련해서 이슈가 붙고 부품이 팔리면은 더 2배, 3배 더 많이 벌 거야. 이런 관점에서는 정말 긍정적인 흐름을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폰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이폰이 신규 모델 출시 지연에 따라서 어닝 모멘텀은 4분기에 일어날 것이다. 지금까지는 3분기에 좋아질 거야 라고 했는데 아이폰 양산이 한 달 지연이 됐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 어닝 서프라이즈는 한 4월에 나올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2017년과 같은 유사한 패턴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네요. 자, 그리고 주가 부진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북미 고객사가 발목을 잡고 있어요. 북미 고객사의 OLED 패널의 공급에 다변화 우려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OLED 그래 다음엔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앞으로 기술이 발전되고 OLED 관련해서 다른 기술을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좀 우려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반기 스마트폰 산업이 전반적인 회복세가 일어나고 있고, 하반기 신모델 제품 공급으로 6월부터는 이제 단계적으로 이 주가가 흐름이 완화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21년도 상반기에 아이폰 양의 OLED 패널 공급량이 기존에 파악되었던 물량 대비해서 좀 더
확대가 될 거래요. 그러면은 공급이 증가되고 판매가 늘어나기 때문에 21년도에는 긍정적인 흐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반기 신제품 준비에 지금 현재 BH는 한창 준비 중이고, 그 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 시장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지금보다도 많은 투자가 일어날 것이고 한 3배 정도는 성장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BH도 폴더블 관련돼서 FPCB를 만들어내고 있으니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증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지타이저와 5G 안테나용 FPCB 등은 21년도 국내 고객사양 외형 성장에서 핵심적 제품의 다수 보유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5G RF 모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일이라고 하잖아요. FPCB가 5G 관련해서는 거의 유일급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1년도 흐름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